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명상과 지혜로운 삶,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그 명상을 생각을 없애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명상이 생각 없애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지멸, 또 사마디, 선정,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명상과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멸은 말 그대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멸한다, 없앤다, 이런 뜻이죠. 이것의 다른 말이 사마디가 될 거고, 이것의 또 다른 말이 선정이 될 겁니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무념무상, 이런 식의 용어도 쓰는데, 그야말로 생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무념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뜻보다는 조금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은 생각 없애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명상이 다 생각 없애기를 목표로 하거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생각을 없애는 그런, 즉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이 과도하게 우리 삶에서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크게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사건 또는 어떤 현상이 우리 의식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체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정보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그것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픽션이 있고 논픽션이 있죠. 영화나 소설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얼리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나 소설은 리얼리티, 즉 실제 있는 사건, 있었던 사건을 쓰고 있고, 논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있다고 치고 그 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를 논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 또 현상을 표상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생각 자체는 리얼리티하고 이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엉덩이가 있어요. 어디 있죠? 여러분들 뒤에 엉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엉덩이를 한번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엉덩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또 엉덩이가 묵직하구나, 엉덩이가 따뜻하구나 하는 엉덩이의 특징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에 책상의 그림과 책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기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또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 실제하는 대상들이 있고 거기에 주의가 기울여짐으로써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그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내 얼굴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울에 들어있는 그 그림은 리얼리티로서 나, 실제하는 나, 이것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울 자체에 있는 그림이 바로 나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건 아닐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다시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 내용이 명제의 형태나 이런 것으로 다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바로 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기억들을 스키마니, 뭐 고정관념이니 스크립트니 또는 관점이니 신념 체계니 또는 프레임이니 또는 비유적으로 세상을 보는 틀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각자의 그 뇌를 기반으로 해서 저장되어 있는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 지식 체계를 이용해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해석하고 가공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그 과정들 또 지식 체계에 들은 지식들을 끄집어내서 가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생각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 추측하는 거.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가설적으로 기대하는 거, 이것과 이것과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고 비유하는 거,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 의도,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생각이라는 것을 포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생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우리의 정신과정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지칭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생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구조화된 기억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굉장히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각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지식체계가 바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위협적인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고 유익한 것이고 어쩌고 하는 이런 판단이나 평가의 기본 틀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판단 평가를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탑다운 프로세스다. 즉 기존에 있는 거로 새 걸 해석한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는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료 자체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바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판단 평가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판단 평가를 안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명상이 생각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생각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목표지향적인 과제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가만히 넋놓고 쉬고 있을 때에도 생각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자들이 대뇌 생리학 하는 분들이 신경과학 하는 분들이 밝혀냈죠. 디폴트 모드 오브 브레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브레인 네트워크가 디폴트예요. 디폴트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런 네트워크이더라. 그 결과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폐 환자인 분들은 이 디폴트 상태의 활성화가 굉장히 적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폐인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별 그렇게 다양하고 잡다름한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디폴트 모드의 활성이 굉장히 커요. 뒤집어 얘기하면 끊임없이 무관할 수도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생각이 별로 안 일어나나요? 제 경험에 따르면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 퍼센티지가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명상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